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불법 체류자 2만 명 이상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유입이 중단되지 않으면 한 달간 유예했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다음 달 4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을 대규모 해고한 일론 머스크가 연방 의원들의 급여를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한인 초등학교 카운슬러가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단 한 달 만에 불법 체류자가 2만 명 이상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역에선 불법 체류자 단속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두현 기자입니다. 수십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시카고 도심에 모였습니다. 어제 아침 8시 자녀를 등교시키던 한 학부모가 학교 앞에서 아이스 요원들로부터 불법 체류자로 체포됐는데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위자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Two babies were trying to be dropped off when this president decided to attack this community and attack a family. 학교 측은 차량에 있던 자녀 2명을 안전하게 캠퍼스로 안내했다고 밝혔지만 자녀들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Today we've seen that atrocity is coming to our schools, to grab parents from their families. It is a shame that we live in terror. 한편 지난 25일 LA 다운타운에선 아이스 요원에게 체포되던 러시아 국적의 남성이 요원의 손가락을 물어뜯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스 요원은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 등을 입었으며 해당 남성은 공무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체포된 불법 체류자 수는 2만여 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에 만족하지 못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에 더욱 고삐를 죄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단속 강화를 지지하는 목소리와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유입이 중단되지 않으면 한 달간 유예했던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다음 달 4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10% 관세를 매긴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를 더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 마약 펜타닐 문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중국에서 공급되고 멕시코, 캐나다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다음 달 4일 예정대로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예고했다가 한 달간 유예했는데 유예 기간이 끝나면 바로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이미 10% 관세가 부과된 중국에는 추가로 10%를 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rugs continue to pour into our country, kill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e're losing substantially more than 100,000 people. I mean, dead. 10 plus 10. It's a second 10. 관세 부과 시점을 놓고 트럼프 발언이 오락가락하기도 했지만 3월 4일로 정리한 셈입니다. 상호 관세는 4월 2일 부과될 예정인데 한국은 현재 산업부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업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침 미 해군 장관 후보가 우리 기업의 역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Hanwha has recently bought the Philadelphia shipyard, so they're going to look at enhancing that and making that better. So bringing their capital and skill sets here, I think will be important.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 대해서도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는데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또 현지 시간 금요일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광물 협정에 서명하면서 종전 논의에 속도를 붙일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연방항공청의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실패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이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현재 24억 달러 규모의 FAA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서비스 계약을 통해 버라이즌과 협력 중이지만 머스크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현재 스타링크 단말기 세대를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을 대규모 해고한 일론 머스크가 연방 의원들의 급여를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연방 의원과 고위 공무원들의 보상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연방의회는 지난해 12월 임시 예산안을 통해 의원들의 급여를 16년 만에 처음으로 3.8% 인상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이 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의원들의 연봉은 17만 4천 달러로 지난 2009년 이후 동결된 상태입니다. 한편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는 정부 개혁과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명분 하에 공무원 10,000명 이상을 대규모 해고했으며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소송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한 여성이 테슬라 대리점에서 기물 파손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40세 여성 루시 넬슨이 여러 차례 테슬라 차량에 화염병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소 5대의 차량에 나치라는 단어를 낙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넬슨은 다시 현장에 나타났다 경찰에 체포됐으며 기물 파손과 발화장치 사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국방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을 30일 안에 퇴출할 계획입니다. 이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서명한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된 소송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펜타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국방부는 2가지의 성별만 인정하며 성전환증을 앓고 있거나 증상을 보이는 군인은 복무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기준 미군에는 약 14,000명의 트랜스젠더가 복무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세크라멘토에서 한인 초등학교 카운슬러가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칼마이클 지역 찰스팩 초등학교의 카운슬러인 김원영 씨를 모두 10건의 미성년자 대상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9월 교회에서 미성년 성폭행 피해자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로즈빌 지역 베이사이드 교회에서 청소년 그룹의 리더로도 활동했고 일부 청소년들과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다수의 학교는 물론 한글 학교 등에서도 일했던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로즈빌 자택에서 체포된 김 씨는 보석이 불가한 상태로 수감됐으며 내일 오후 3시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보스턴 등 미국 동부 지역에서 고급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한인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어제 토렌스에 거주하는 70대 한인 제임스 이 씨가 불법 성매매 공모와 자금 세탁, 그리고 전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씨는 공범인 이준명 씨와 한 이 씨 등과 함께 동부 지역 고급 아파트를 임대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해왔습니다. 특히 보스턴과 버지니아주 동부 지역에서 여성들을 유인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 성매매 사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성매매 수익금을 개인 계좌와 전자송금 시스템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등 코로나 구제금도 불법 신청해 모두 58만 달러를 받은 사기 혐의에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오는 4월 29일 최종 선고를 받게 되는 이 씨에게는 최대 20년형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1999년 한인 고등학생 이혜민 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했던 아드난 사이드가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사이드는 지난 2022년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 판결이 취소되어 석방됐지만 지난해 다시 유죄 유지 판결이 내려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이대 변호인 측은 사이대 형량을 이미 복역한 23년으로 제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무기징역을 유지해 끝까지 복역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검찰이 사이드를 다시 수감하지는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이드의 감형 여부는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바로우 카운티에서 한 셰리프 대원이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아기를 구조하는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불길에 휩싸인 아파트에 경관들이 진입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현장에 있던 장 카를로스 아랑고 셰리프 대원이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 생후 1개월 된 여자 아기를 구출합니다. 구조된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으며 현재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8명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흔역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입니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하고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도록 결정해달라는 국회 측 주장은 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결국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는 최 권한대행 손에 달린 건데 현행법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선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임명 보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가기관은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하겠다는 말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내가 무엇인지 배준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짧은 입장만 냈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마 후보자를 임명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언제 임명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 복귀 가능성 등도 함께 따져봐야 하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는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임명하진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구인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민주당도 국회의 적법한 권리를 무시한 걸 사과하라며 즉시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여야 합의가 없는 헌법재판관은 임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그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합류로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즉시 임명은 여권에게 유리한 카드일 수 있다는 정반대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의 임명이 탄핵 인용엔 유리한 요인이라도 결정 시기를 늦어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북한 노동당 비서를 깜짝 면담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과 관련해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서도 북러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리희용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악수로 반갑게 맞이합니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말을 나눕니다. 두 사람이 면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 파병국인 북한도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국과 논의 중인 종전협상이 거론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논의됐을지도 주목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통합 러시아당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리 비서를 크렘린궁으로 깜짝 초대해 면담하고 이를 공개한 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여전히 북러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 연방보안국 회의에 참석해선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러 접촉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희망을 언급했습니다. Первые контакты с новой американ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вселяют определенные надежды. Есть встречный настрой работать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실용주의적이며 현실적인 시각을 보여준다며 트럼프 정부에 대해 호평하고 전임 바이든 정부의 고정관념, 메시아적이고 이념적인 클리셰들이 국제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유럽 국가들을 겨냥해 일부 서방 지도층이 미러 대화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자원을 동원해 그런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북한군 1000여 명을 추가로 파병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상자가 많이 나온 부대에 인원을 보충해 준 겁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초순 미국의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북한군 사상자가 3,8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2,000 приїхав. На сьогодні 3,800 вбито або поранено. 파병 병력의 3분의 1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얘기인데 이때부터 북한군은 쿠르스크 전선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 국면을 거친 뒤 이달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다며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파병된 병력은 1,000명에서 1,500명 규모로 추정됐습니다. 우려를 가지고 주요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하면서 관련 동향을 주시해오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올해 1, 2월 중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했다며 청진항에서 배로 가거나 나진에서 기차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병력은 러시아 군용기를 이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파병된 병력은 북한군의 기존 전투 지역인 쿠르스크에 배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부대의 인원을 보충하는 성격으로 추정됩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영토로 러시아가 탈환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북한은 전사자의 시신 인수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신을 인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그제 북한이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훈련을 참관하며 핵 억제력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미사일연합부대가 지난 26일 오전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들이 2시간 12분 41초와 2시간 12분 53초 동안 1587km의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했고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5일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이날 훈련에는 김정은 총비서도 참관했습니다. 김정은은 강력한 공격력으로 담보되는 것이
가장 완성된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무력에 보다 철저한 임전태세를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영구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이 북한의 핵무력 앞에 부여된 책임적인 사명과 본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발사훈련의 목적에 대해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에게 반격 능력과 핵 운용 수단들의 준비태세를 알리고 국가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과시하며 전략 순항미사일 운용부대의 임무 수행을 숙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연방항공우주국 한인에 대한 모든 형사기소가 기각됐습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다음 달 6일부터 남가주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문화원은 변화의 지평선이라는 주제로 미술작가 36명의 유화와 드로잉, 사진, 혼합매체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3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 대한항공이 또 세계 최고 항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대한항공은 5년 연속 영국 스카이트랙스의 월드 에어라인 스타레이팅에서 최고 등급인 5성 항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트랙스는 지난 1989년도에 설립된 영국 런던의 항공운송 전문 컨설팅 및 평가기관으로 탑승 수속과 환승, 라운지 등 공항시설과 기내식 등 550여 가지에 대해 평가합니다. 60대 한인 여성이 모교인 서울여자대학교에 100만 달러를 쾌척했습니다. 서울여대 교육심리학과 76학번의 김노미 씨는 뉴욕에서 남편과 함께 의료용품 유통회사인 메디텍 그룹을 설립해 운영해 오다가 수년 전 암이 발병해 지난 1월 향년 67세로 별세했습니다. 가족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모교에 100만 달러의 유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연방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한인에 대한 모든 형사기소가 철회됐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검찰은 신모 씨가 기소된 총 7건의 성폭행 가운데 6건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7번째 피해자는 고소를 철회해 1년여 만에 성폭행 혐의가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회 제33대 회장에 김한일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32대 이어 연임하는 김 회장은 앞으로 차세대 정체성 함양을 위해 122주년을 맞은 미주 한인사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중심지였던 샌프란시스코 이민 선조들의 활동을 집중 조명하며 70년이 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